보건 살펴보겠습니다. 환경보건에 대한 개념은요. 인체 건강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재반 요인, 자연환경, 생물학적 환경, 사회적 환경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기후 잘 나옵니다. 기후의 3대 요소. 기후의 3대 요소 문제가 나오면 기온, 기습, 기류가 3대 요소고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건 기압입니다. 기압은 기후의 3대 요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기후의 4대 요소 볼까요? 기온, 기습, 기류, 복사열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 3대 요소에 해당되는지 4대 요소에 해당되는지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대기 환경에 대한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대기 환경, 대기의 구성을 보면 지수가 78%예요. 그 다음에 산소가 21%, 아르곤, 이산화탄소, 기타에 해당이 되고요. 산소, O2라고 저희가 칭하고요. 성인 1일 소비량이 500에서 700리터. 질소 N2, 공기 중 가장 많은 75.8%랍니다. 그래서 대기의 구성 중 공기 중 가장 많은 구성을 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이냐 그러면 질소라고 답해 주셔야 되고요. 실내 공기의 오염의 지표. 지구 온난화의 주범가스가 된다라고 하면 이산화탄소 찾으셔야 돼요. CO2. 그래서 저희 지하철 타면은 여름철에 막 숨 탁탁 막히죠. 그 이유가 저희 그 몸에서 산소는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 계속 내뿜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답답하고 실내 공기가 막 오염이 되죠. 그런 부분들이 이산화탄소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내 공기의 오염의 지표. 정답은 이산화탄소. 자, 대기의 유해 성분입니다. 일산화탄소, 숯, 연탄의 불완전, 완전히 이렇게 꺼지지 않은 상태에서 막 이렇게 무색, 무미, 무치가 나잖아요. 이런 것들이 일산화탄소예요. 되게 위험하죠. 아황산가스, SO2는 대기 오염의 지표고요. 그 다음에 오존, O3는 프레온가스가 오존층 파괴의 원인이 됩니다. 여기 있는 문제도 잘 나오는 문제들입니다. 자, 그럼 군집독 문제 잘 나와요. 실내에 많은 사람들의 호흡으로 산소가 줄고 이산화탄소가 증가하여 현기증, 두통 등의 생리적 현상이 발생되는 것은 무엇이냐? 실내 공기의 지표인 이산화탄소. 오염이 된 거죠. 그걸 군집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대기오염 보겠습니다. 대기오염은요. 1차 오염은 직접 대기에 배출되는 물질로서 분진, 연기, 재, 안개, 매연 등이 있으며 가스사항 물질로는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가 해당이 되고요. 2차 오염 물질은 1차 오염 물질이 합성되어 새로이 생성된 물질로 오존, 스모그, 알데히드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음용수, 수질 환경에서 음용수 오염 측정 지표가 되는 건 무엇이냐라고 하면 대장균수가 나오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산에를 가면은 그 약물이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음용으로 먹잖아요. 근데 이제 약수터를 가면은 몸에 좋은 그 약수물을 먹을 때 대장균수가 많다. 음용을 못 먹게 그렇게 좀 폐쇄시켜 놓는 경우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음용수의 오염 측정 기준이 대장균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장균의 검출 방법이 용이하고 정확하기 때문에 수질 오염 지표로 활용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질 오염 지표로 활용되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문제가 나오면 대장균수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천 오염의 측정 지표 보실게요.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BOD라고 얘기하고요. 유기물이 세균에 의해 산화 분해될 때 소비되는 산소량, 단위는 ppm으로 되어 있고요. BOD 요구량이 높을수록 오염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을 무엇이라고 하냐 그러면 BOD라고 기억하셔야 되고요. 용존 산소량은 DO,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량의 단위를 무엇이라고 하냐? 라면 용존 산소량. 그 다음에 DO가 낮을수록 물의 오염도가 높고 DO가 높을수록 깨끗한 물입니다. 그 다음에 화학적 산소 요구량은 COD라고 해요. BOD, COD 잘 외우셔야 돼요. 유기물을 산화시킬 때 소모되는 산소량, 단위 ppm이고요. 공장 폐수 오염도 측정 지표가 됩니다. 그래서 개념에 여기 나와 있죠. 하수 오염이 심해지면 나타나는 현상과 거리가 먼 것은 바로 연결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1번 BOD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이 높아진다. 맞죠? DO 용존 산소량이 낮아진다. 그리고 COD 화학적 산소 요구량이 높아진다. 그리고 SO2 아황산가스가 높아진다. 여기는 많아진다 되죠. 요거는 대기오염입니다. 그래서 하수 오염과는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대기 오염, SO2 아황산가스 하고 하시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하천 오염은 BOD, DO, COD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분리해서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질 오염 보겠습니다. 문제 또 잘 나옵니다. 수질 오염. 수질 오염은 수은에 중독됐다, 신경마비나 언어장애, 두통을 일으키는 것이 있고요. 미나 마타병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카드뮴에 중독됐어. 그러면 이따이 병, 골연화증, 전신권태가 옵니다. 그래서 카드뮴 몇 글자예요? 세 글자죠. 그래서 이따비. 그리고 수은 네 글자죠. 두 글자죠. 그러니까 이는 사에서 미나 마타 이런 식으로 좀 연결해서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음용수 소독법입니다. 음용수 소독법은요, 자비소독, 물을 끓여서 소독하는 거 음용수 소독법에 해당이 되고, 염소는 상수도 소독, 그 다음에 자외선은 일광소독, 오존은 오존소독에 해당이 되고요.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는 음용수 소독에서 상수도 소독에 자주 사용하는 건 무엇이냐? 뭐예요? 염소 소독이겠죠. 하수도 처리 방법, 예비 처리, 본 처리, 온이 처리, 이거 순서에 대해서도 가끔 문제가 나옵니다. 주거 및 의복 환경이고요. 이것도 문제 잘 나옵니다. 주거 환경, 채광의 조건, 자연 조망의 조건, 창문의 면적은 방바닥 면적의 5분의 1에서 7분의 1, 벽 면적의 70%에 해당이 되고요. 창의 입사각은 28도 이상, 창의 개각은 4에서 5도 이상입니다. 이대로 그냥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인공 조명입니다. 전체 조명, 전체적으로 밝게 하는 조명, 강당이나 가정, 부분 조명, 부분을 밝게 하는 조명, 스탠드, 직접 조명, 서치라이트, 간접 조명, 형광 등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조명의 조건을 보시면 눈이 부시지 않고 그림자가 생기지 않아야 된다고 하고요. 폭발이나 화재 위험이 없어야 된다. 깜빡거림이나 흔들림 없이 조도가 균등해야 된다. 취급이 간단해야 된다. 색은 주광색에 가까운 색이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용실의 조명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미용실에 뭐 피부관리실이라든지 아니면 뭐 미용실이라든지 미용사로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영업신고를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살롱에서는 조명도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실내 조명도는 75룩스 이상입니다. 이상. 그래서 75룩스 이상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뭐 미용실의 실내 조명도입니다. 의복 환경, 의복의 기능은 신체를 보호하고 체온을 조절하고 장식 기능, 개성, 표현, 자유로운 활동 기능이 있고요. 의복의 조건은 보온, 통기, 흡수, 흡습, 신축, 내열성을 가져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산업보건 보겠습니다. 산업보건은요, 산업보건의 개념을 보면 정의, 모든 근로자들의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며 질병과 유해물질로 인한 건강훼손을 방지하는 게 산업보건의 정의에 해당이 되고요. 산업보건의 과제입니다. 이 문제도 잘 나와요. 질병 예방, 사고 예방, 그 다음에 작업 능률, 생산성 확보, 유지, 작업 조건이나 작업장 환경을 개선해주고 유해물질로 인한 건강훼손 방지가 산업보건의 과제예요. 그 다음 산업재해에 대한 개념을 보시면 노동 과정에서 작업 환경, 작업 행동 등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하는 노동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산업재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직업병의 종류는 물리적 환경과 화학적 환경이 있는데 물리적 환경은 이상 고온, 이상 저온이 해당이 되고요. 열중증, 용광로 작업자고요. 동상, 외부 현장 작업자예요. 그래서 열이 많았을 때 생기는 거 이상 저온 할렉, 그게 막 이렇게 동상에 걸리고 막 이렇게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외부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겨울철에 이런 동상에 걸릴 수도 있고 아니면 냉동고 이런 데서 일하시는 분들도 동상에 걸릴 수가 있겠죠. 그럼 고기압 원인은 잠압, 귀가 막 이상한 기압이 올라가서 귀에 문제가 되는, 그다음에 잠수부들, 저기압의 원인이 되는 고산병, 등산가들이 이런 게 이제 히말라야 산맥 이런 거 가면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 다음 소음은 난청, 기계공, 조선공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유리규산 원인에서 규폐증, 성면폐증, 활석폐증, 페인트콩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외우셔야 돼요. 문제가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채광공이나 석공의 유리규산이 원인이 돼서 걸리는 직업병은 무엇이냐 그러면 정답, 규폐증이 이제 정답이 되겠죠. 직업병 안전 예방 대책은요.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을 조성해 주셔야 되고 쾌적한 작업 환경 조성, 주기적인 건강 진단을 통한 건강관리 대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식품위생과 영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식품위생의 정의를 살펴보면 식품은 식품 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포장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에 관한 위생을 얘기를 하고요. 식중독은 식품 섭취 후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식물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질환 또는 독소형 질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식중독에 대한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세균성 식중독은 감염형, 독소형으로 이제 나눠지고요. 감염형은 살모넬라, 장염 비브리오, 병원성 대장균이 감염형 식중독이에요. 그 다음에 독소형은 포도상균, 볼토리누스, 웰치균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세균성 식중독에서 감염형에 속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뭐 이런 식으로도 문제가 나옵니다.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살모넬라는 돼지 콜레라가 원인이 되고요. 장염 비브리오는 어패류, 오염, 어패류에 접촉한 도마, 식칼, 행주에 의한 2차 감염이 되고요. 병원성 대장균, 우유, 치즈, 김밥,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다음 독소형은 포도상구균은 우유 유제품, 보톨리누스균 육류 소세지 통조림입니다. 그래서 보톨리누스균은요 따로 알아두셔야 돼요. 소세지와 통조림에 의해서 혐기성입니다. 그래서 얘는 뭐 여름에만 먹지 않죠. 식중독이라고 그래서 통조림과 소세지 뭐 이런 육류 이런 것들은 1년 365일 먹어도 되고 사계절에 발생될 수 있는 식중독이고요. 또 치사율이 높아요. 그래서 신경에 문제가 생겨서 그 치사율이 높을 수 있는 독소형 식중독입니다. 그래서 보톨리누스는 소세지, 통조림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외치균은 수육이나 수육 제품에 해당이 됩니다. 자연독 식중독이고요. 식물성과 동물성으로 나눠지는데 식물성은 버섯은 무스카린, 감자는 솔라닌, 매실은 아미글달린, 보건은 테트로도톡신, 섭족에는 섹시토신, 그리고 모시구족에는 베네루핀에 해당이 되고요. 이것도 문제가 잘 나옵니다. 그다음 곰팡이독 식중독이 있고요. 아플라톡신은 땅콩 오수수, 파툴린은 사과나 사과 주스의 오염에 의해서 나옵니다. 이렇게 나왔죠. 개념 잡기 보시면 식중독 중에서 치사율이 가장 높은 것은 무엇이냐? 정답은 보톨리누스 식중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영양소의 분류 보겠습니다. 영양소의 분류는 3대 영양소, 4대 영양소, 5대 영양소가 있고요. 3대 영양소는 뭐예요? 열량을 공급하는 우리 에너지원인데 탄단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인체를 구성하는 작용을 하는 4대 영양소는 플러스 뭐가 들어가요? 무기질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5대 영양소에는 인체를 구성하는 조절작용을 하죠. 뭐와 뭐가 들어가요? 무기질, 비타민이 여기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3대는 탄단지, 4대는 탄단지무, 5대는 탄단디무, 비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영양장애입니다. 영양장애 보시면은 탄수화물에는 과잉 먹으면 비만이나 고지혈증이 생길 수가 있고요. 단백질은 비만, 피로, 골다공증, 지방은 고지혈증, 심장병, 칼슘은 신장 결석, 비타민 A, 탈모, 비타민 D, 탈모, 체중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비타민 A 같은 경우는 결핍이 되면 야맹증이 걸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비타민 E는 피부 노화가 오고요. 불임, 유산, 그리고 비타민 C는 괴혈병, 색소 침착이 올 수가 있고요. 비타민 B1은 각기병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다시 안 나오는 거 있죠. 그 다음 B2는 결막 출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다음 보건행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건행정의 정의 및 체계를 보면 보건행정의 정의는요. 공중보건의 목적, 수면연장, 질병예방, 건강지진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공의 책임하에 수행하는
행정 활동인데요. 이 문제 잘 나옵니다. 보건행정의 특성과 거리가 먼 것은 해서 공공성과 사회성, 과학성과 기술성, 봉사성, 그리고 정치성이 나오는데 이 정치성은 보건행정의 특성과는 틀립니다. 꼭 외우셔야 됩니다. 자, 범위입니다. 보건관계 기록의 보전, 환경위생, 보건교육, 감염병 관리, 의료보자보건, 보건간호도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이 문제도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 사회보장과 국제보건기구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사회보장을 위한 사회보험은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장기요양보험에 해당이 되고요. 세계보건기구 WHO라고 해서 World Health Organization이라고 얘기하고요. 세계보건기구라고 해서 WHO는 1948년 발족이 됐습니다. 그리고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고요. 한국은 1949년 65번째로 회원국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